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을 20대 중반에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저희 남편, 저와 결혼 전 연애할 당시에는 미래가 창창한 명문대 법대생이었고, 저는 경남 김해 쪽에서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부모를 가진 지극히 평범한 여자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를 좋아했던 이유는 당시에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외모가 나름 빼어난 편이라 남자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남편 또한 그런 남자 중 하나로 소개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은 저를 1년 넘는 시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저를 쫓아다니면서 자신이 곧 사법시험만 패스하면 판사 부인으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겠다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거라고 온갖 감언이설로 절 설득하던 남편은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일부러 저를 임신시켰습니다. 제가 조심하자고 여러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말로는 알겠다고 하더니 의도적으로 저를 임신시켜 버린 남편. 결국 저는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상태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시댁분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보면서 자기 귀한 아들을 홀려서 일부러 제가 남편에게 임신시키게끔 한 것 아니냐며 더러운 여자 취급을 당했고, 신혼이라 시어머니가 공격을 하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길길이 날뛰면서 방어를 해주어서 시댁분들은 못마땅해 했고, 그 반대로 저희 친정은 귀한 사이가 들어왔다고 좋아하는 그런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은 사법고시 생활이 시작되었고, 금방 판사가 될 것처럼 호언장담하던 남편의 사법고시는 하염없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더군요. 그 시점에 저희는 아이를 둘이나 가지게 되었고, 경제 능력이 없는 기간 동안 시댁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영원할 줄만 알았던 저에 대한 마음은 제가 둘째를 낳게 되면서부터 바뀌더군요. 저도 애를 둘이나 낳고 시댁에서 살다 보니 저는 외형적인 자기 관리를 못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시댁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저를 항상 감싸줬던 남편이 시부모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거라고 말하던 남편은 심지어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저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으로 인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있지만 얼마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면 저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보람이 오는 걸까요? 남편은 결국 고시 패스를 하게 되었고 집안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끌어안으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 행복하게 해준다며 말했지만 판사를 원했던 남편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는지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드디어 시댁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앞으로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던 제 꿈은 일장춘몽과 같이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남편은 변호사가 되고 나서부터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심할 때는 손찌검은 기본에 급기야 험한 말을 하며 저에게 나가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더군요. 저는 그때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벌어오는 많은 월급 중에 생활비로 150만 원을 주었으며 공과금이나 애들 용돈이나 양육비며 집안 식비를 쓰면 제가 쓸 돈은 오히려 모자라서 친정에서 좀 타다 쓰다가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돈을 요구할 때마다 집구석에 처박혀서 돈도 안 벌어오는 게 돈만 쓸 줄 안다며 폭언들을 내뱉었고, 제가 그 돈으로는 생활비도 안 된다고 말할 때면 욕까지 퍼부으며 화를 내는지라 저는 항상 쪼들릴 때마다 아끼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을 만나거나 친정에 가거나 쇼핑은커녕 머리카락이 길면 제 손으로 머리를 잘라야 했고 10년이 넘도록 제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모양이다 보니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너무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추하다며 혀를 차더군요. 결혼하고 나면 변한다더니 처녀 때 모습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어야 이뻐할 구석이라도 있지. 지금의 몰골을 거울 앞에 가서 보라고, 밖에 같이 나가기도 쪽팔린다며, 부부 동반 모임 초대가 와도 쪽팔린다면서 한 번도 어디 가서 소개를 안 시켜줍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저를 무시하는 남편의 태도에 대해서 하소연을 했더니
오히려 건방지다며 감히 자기한테 기어오르냐며 뺨을 때리더니 틈만 나면 이혼하자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명문대 출신 변호사인데 너는 대학도 못 나온 못된 여자라 말도 안 통한다고 하더군요. 모든 경제권을 자신이 쥐고 있던 남편은 자식들에게 그 경제력을 과시하고자 하는지 아들한테 저도 모르게 용돈을 주면서 저보다 자신의 말만 잘 들으면 모든 것이 낫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런 남편의 의도가 먹혔는지 아이들도 저를 만만히 보고 시부모님도 만만히 보고 대화는 아빠랑만 말하더군요. 아이들이 점차 커갈수록 그런 성향은 남편을 빼닮아서 점점 저를 엄마가 아닌 힘으로만 대하려고 하는 모습에 저도 우울증이 오기도 했어요. 제 지인들에게 너무 힘이 들어서 고충을 털어놓으면 지인분들은 저에게 왜 이혼하지 않냐고 말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의도치 않았던 임신과 남편의 사법고시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디며 사법고시를 패스한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희망, 그 모든 걸 다 잘라내고 밖으로 나가서 이혼녀 딱지를 붙이고 법적으로 잘 아는 남편에게서 무언가를 받아내서 잘 살 거라는 건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오죽하면 힘들어하는 저에게 넌지시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기도 했지만 저는 되려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시냐면서 부모님께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맨날 시집살이 하면서도 별말 없이 있는 제가 그토록 만만했는지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그 이야기를 저에게 당당하게 말하며 이혼하자고 뻔뻔스럽게 말하더군요. 대체 뭐하는 여자냐고 물었더니 저랑은 비교도 안 되는 여자 의사랍니다. 그것도 남편이랑 나이 차이로 7살이나 나더군요. 대체 이런 여자가 왜 이런 남자를 좋아하나 했더니 그 여자도 알고 보니 이혼녀더군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며 평생 고생만 해왔는데 무슨 이혼이냐고 절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틈만 나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제가 거절하여 화가 날 때마다 저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생활을 견디고 있는 중에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아이들이 그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있고 심지어 그 여자 보고 새엄마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첫째가 저한테 우연히 다 말해줬습니다. 자기도 엄마한테 잘 못해줘서 미안한 것뿐인데 이렇게 지내지 말고 차라리 이혼하셔서 돈이라도 좀 받아가시라고. 아빠가 이미 저희한테 그 여자분 소개도 다 시켜주시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이미 몇 차례나 만났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혼하면 아빠한테 위자료를 많이 받지 않겠냐는 말에 저는 순간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난리를 쳤고 처음으로 남편 얼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코 과정이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에 신이 난 듯 절 쫓아냈고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이야기를 했으나 남편은 콧방귀를 뀌면서 너가 벌어온 돈도 없는데 무슨 위자료냐며 제 인생을 파멸시키기 전에 그냥 순순히 나가라며 협박하는 남편 덕분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 말고 다른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큰소리와는 다르게 남편이 유책 배우자로 되어서 결국 재산까지 절반 가까이 받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하자 남편이 길길이 날뛰던 모습들이 떠오르는군요. 상간녀에게 이미 새엄마라고 부르던 애들은 남편이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십 년의 대가로 아이들도 뺏기고 남편도 뺏긴 저는 태어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손에 쥐게 되었고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는 연락이 없었고 아이들은 그나마 첫째가 가끔씩 연락을 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간 탓에 소식이 잠잠해졌고 둘째는 오히려 저를 너무 막 대했던지라 엄마 쪽팔린다며 남편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던 놈이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좀 흐르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부모님이 농사를 짓던 땅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선다며 말이 많아지더니 재개발 보상으로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부모님이 손에 쥐게 되었어요. 돈이 정말 좋기는 좋은 건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저도 다시 제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자신감까지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남편이 수년 만에 뜬금없이 찾아와서는 요즘 여기 재개발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부모님이 보상을 받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걸 알고 나더니 맨날 뺀질나게 찾아와서 저에게 보고 싶었다는 둥, 애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며 헛소리를 하더니 남편은 끝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제게 하는 소리가 너무 이뻐졌다면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저를 계속 따라와서 사정을 하더군요. 자기가 잠시 미쳤다고, 정말 어리석었다고요. 알고 보니 남편의 변호사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일도 잘 안 들어오고 법률사무소 수익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새 부인과도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번 파국을 맞고 나니 큰아이 유학비도 감당이 안 되고 그 와중에 둘째는 자기도 유학 보내달라고 조른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런 하소연을 하자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신경 써야 해? 아이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되었고 어차피 엄마 취급도 안 하는 애들인데 내 알바야? 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이제는 둘째까지 데리고 와서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으라고 하더군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면서요. 둘째는 옆에서 머뭇거리며 마음에도 없는 말투로 엄마 정말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표정에서 팍팍 느껴졌어요. 억지로 한다는 것을요. 두 부자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내가 만약 돈이 없었다면 찾아왔을 거냐고요. 그 말에 선뜻 대답은 못하고 오로지 정말 보고 싶었다고 하는 소리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다면 왜 5년 동안 당신 잘 나가던 시기에 여기에 한 번 오지도 않고 이제 와서 엄마를 찾고 아내를 찾냐고요. 너희는 내가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라고. 나 이제 새로운 남자도 만나고 있고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괘씸해서 거짓말까지 만들어서 쫓아냈습니다.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신기하게 모성애도 안 생기네요. 그저 저들을 계속 안 보고 살고 싶어요. 정말 남자라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